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7부 카레닌의 미소. 4. 전원시라는 단어가 테레자에게 왜 그리 중요했을까? 구약 성서의 신화 속에서 성장한 우리에게 전원시란 여전히 낙원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삶은 우리를 미지로 끌고 가는 직선 경주와는 동떨어졌다. 그것은 모험이 아닌 셈이다. 이미 아는 것들 속에서 뱅뱅 도는 삶인 것이다. 그 단조로움은 권태가 아니라 행복이다. 시골에서 가축에 둘러싸이고 자연에 파묻혀 계절의 포옹과 그 반복 속에서 사는 삶이 비록 천국 같은 전원시의 재현에 불과할지라도 그 이미지는 인간에게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온천 도시에서 협동 농장 조합장과 마주쳤던 그날, 테레자는 눈앞에서 전원의 이미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황홀해했다. 천국을 향해 뒤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낙원에서 샘물을 들여다보던 아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우뚝 서서 육체를 통해 영혼을 보려고 애썼던 어린 시절의 테레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담은 카레닌과 같았다. 카레닌은 장난삼아 종종 걔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곤 했다. 걔는 자기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랄 정도로 무심하게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카레닌과 아담을 비교하다 보니 나는 낙원에 쓰는 인간이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아직 인간의 노정에 던져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그 노정 속에 던져졌고 직선으로 완료되는 시간의 공백 속을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까마득한 옛날의 안개 낀 낙원에 연결하는 가느다란 밧줄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낙원의 아담은 샘물을 들여다보는데 나르키소스와는 달리 물 위에 나타난 창백한 노란 흔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낙원에 대한 향수, 그것은 인간이고 싶지 않는 욕망이다. 어렸을 적에 그녀는 월경혈로 얼룩진 어머니의 생리들을 보고는 구역질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려는 수줍음조차 없었던 어머니를 혐오했다. 그러나 암캐였던 카레닌도 6달에 한 번 보름 동안 월경을 했다. 테레자는 아파트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개의 다리 사이에 커다란 손뭉치를 끼워놓고 자신의 낡은 팬티를 긴 끈으로 개에게 묶어주었다. 보름 동안 그녀는 자기 바느질 솜씨를 보고 흡족해했다. 암캐의 월경은 장난기 섞인 애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자기 자신의 월경에 대해 혐오를 갖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해답은 간단하다. 개는 결코 낙원에서 추방된 적이 없다. 카레닌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혐오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레자는 그의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편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 중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테레자의 영혼 속에서 싹텄다. 카레닌과 자신을 잇는 사랑은 자기와 토마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낫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낫다는 것이다. 테레자는 자기 자신이나 토마시, 그 누구도 비난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남자와 여자의 사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개와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 역사의 이러한 기형태는 아마도 조물주가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테레자는 카레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랑조차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간 한 쌍을 괴롭히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나를 사랑할까? 나보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할까? 사랑을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탐색하고 검토하는 이런 모든 의무는 사랑을 그 삭부터 파괴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다. 테레자는 카레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모습에 따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그가 지닌 개의 우주를 수락했고 그것을 암수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은밀한 성향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녀와 개를 키운 것은 그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본적인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런 점도 있다.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 사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인간 존재도 다른 사람에게 저는 시를 선물할 수 없다. 오로지 동물만이 할 수 있는데 동물만이 천국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개 사이의 사랑은 전원적이다. 갈등이나 가슴이 메이는 장면, 전화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이다. 카레닌은 토마시와 테레자 주의를 반복에 근거한 삶의 원을 그었고 두 사람도 그에게 같은 일을 해주길 기대했다. 카레닌이 개가 아니라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테레자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봐, 매일같이 입에 크루아상을 물고 다니는 게 이제 재미없어. 뭔가 다른 것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담겨 있다.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간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 행복은 반복의 욕구라 테레자는 생각한다. 조합장은 일과 후 메피스토를 산책시키려다 테레자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테레자 부인, 진작부터 메피스토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여자 공무원을 따라다녔을 텐데 어떤 여자도 돼지 2마리를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돼지라는 단어를 듣자 돼지는 꿀꿀거리는 소리를 냈다. 돼지는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테레자는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조합장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1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농담은 반복된다 해도 그 재미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 반대다. 전원시의 맥락에서 유머조차도 반복의 달콤한 법칙에 따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